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5637달러, 이더리움 4063달러. 지난 영상에서 주요 지지 라인이었던 49350 그리고 5600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지속 영상 내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꾸준히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주말은 저희가 시황을 올리지는 않죠. 다만 큰 변동성이 있으면 바로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지, 저항 라인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40 여전히 피어이긴 합니다만 많이 올라온 수치입니다. 점점 공포 탐욕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월 4일 빅숏 이후로 알트코인들도 반등 많이 한 상황이고요. 이제 알트장이 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알트장에 대한 근거는 오늘 뒤에서 차트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요일 영상으로 올렸던 졸업코인을 찾아라 보셨나요? 영상 내에선 ENS,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를 언급했었습니다. 좋은 주소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간 대기업들 역시 이런 지갑 도메인을 쓰기 시작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지갑 주소를 비싸게 사갈 수도 있다가 핵심이었죠. ENS,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많은 주소들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솔라나도 솔라나 네이밍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이고요. 스택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DNS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아발란체와 폴카닷이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경우 이번 주말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폴카닷 같은 경우 기존 파라체인 옥션으로 몇 번 안내해드렸던 코인이죠. 스택스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도시코인을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마이애미 코인 같은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이 스택스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 도시와 관련된 주소를 발급받아 놓는다면 혹시 참고만 해두시고요. 이런 친구들도 에어드랍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에어드랍에 대한 방법은 조만간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9위입니다. 꾸준히 8위를 지켜주었는데 가격이 조금 빠지기도 했고 테슬라가 반등을 좀 하기도 했고 위의 친구들은 거의 그대로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계의 거물 레이 달리오가 한마디를 합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에서 돈으로 인식되어 살아왔고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부의 창고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화폐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귀속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죠. 다만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추가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금의 20% 정도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의 20% 정도까지 가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2배 이상 가격을 올려야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투자계의 거물들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언젠가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소 금의 바로 아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다음 슈퍼사이클인 3년 후 그리고 10년, 15년 후엔 과연 어떤 존재로 세상에 남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다가오는 22년부터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범죄를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형의 금고형 및 최대 28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사실 각 정부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안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가 1년 미뤄져 23년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남은 1년 동안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 나가야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세상에 스캠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급한 투자로 그리고 누가 봐도 의심되는 내용들은 항상 거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란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을 멈추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전기는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 전용 전기를 사용하거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 큰 수력발전소 옆에서 채굴을 한다든가 중국 같은 경우 몰래 도둑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어쨌든 채굴에 강력한 전기세가 포함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싼 전기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란에서는 마이닝 자체를 겨울 동안 폐쇄한다고 하네요. 겨울에 전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큰 정전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참 이런 걸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한 나라고 특히 댐 같은 수력발전소가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데 못 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안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요. 아무튼 어서 빨리 국내 법안도 생기고 공식적인 이야기가 대한민국 안에서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7일 저는 코인 생존계 김비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꿀 같았던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에요. 오늘 다들 출근하시기 힘들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개미는 뚠뚠 오늘도
네, 오늘도 개미는 힘내서 일을 하러 갑니다. 코인 생존기도 함께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피보나치 레벨 안에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0.5 구간인 49,531달러 부근부터 0.618 구간인 53,480달러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어제 조정이 갑자기 왔을 때도 49,412달러에서 조정이 멈춘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저 구간만 꾸준히 지켜준다면 위에 빨간색 저항선 부근 오늘자 기준 약 54,038달러까지 천천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근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당장은 조금씩 오르다 피보나치 0.618 구간인 53,480달러가 저항선으로 만나는 날쯤 올라가서 저항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항선은 우하향하고 있으므로 저항대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흘러 저항선의 저항대 가격과 피보나치와 맞물리는 날쯤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까지 올라 저항을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입니다. 지지선이 뚫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는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꼬리를 또 달고 있지만 확률상 이러면 이번 주 안에는 지지선을 확실하게 깨면서 알트코인의 장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49,531에서 53,480달러 횡보 중이고요. 54,03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입니다. 알트코인장이 온다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잘 오를 만한 코인을 더욱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중요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호재를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은요, 샌드박스입니다. 오늘도 업비트 내에 거래량을 보면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월 말 게임메이커 1.0을 출시하고 샌드를 스테이킹하는 파운데이션 다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메이커 1.0에서는 더 많은 게임 패키지와 동작 및 비주얼 스크립팅이 포함된 주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표를 위해 샌드를 스테이킹하는 파운데이션 다오를 시작하는데 이 역시 샌드의 물량이 잠기게 되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얼마 전 해시드 김서준 대표가 샌드박스의 유망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신 것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샌드박스 앞으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코인은요, 코스모스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5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12월 말에 인터체인 스테이킹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코스모스. 이번 알트장이 온다면 그 움직임이 어떨지 눈여겨보아야 할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텔라 루멘입니다. 지난번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였으나 일정이 좀 미뤄진 상태죠. 스냅샷 날짜는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도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을 발표한 후 가격 상승이 있었죠. 오미세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스냅샷 이후에는 보통 가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 항상 주의하시고요. 기간적인 부분을 꼭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택스입니다. 1월 17일에 메인넷이 예정되어 있네요. 스택스도 시장 분위기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도 여러 차례 분석 알트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스택스, 메인넷 호재를 앞둔 알트코인들은 보통 가격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유의하며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좋은 일정들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정들도 비트코인이 버텨준다는 가정하에 호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봐볼 차트는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더불어 큰 상승을 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패턴상 상승 확장 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의 출현으로 조정이 예상됩니다. 짧은 손절로 숏배팅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지받을 자리는 13.8달러, 12.6달러, 11.5달러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매우 추운 연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미래 페라리 오너이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미래를 위하여 겨울에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걸 몸에 익혀둡시다. 모든 분들이 페라리를 타고 정모하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